1598년 8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시작된다고 했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일본은 철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명나라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도망갈 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살아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군을 단 한 명도 살려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조선 수군이 끝까지 격추를 하게 되면서 노량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순신 장군도 느꼈나 봐요. 그 비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충무공 전서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깨끗한 물로 손을 이제 씻으셨대요. 그리고 백단 향을 피운 다음에 하늘에 비장한 각오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적을 섬멸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노량해전에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전 해전과는 다르게 밤에 일어난 해전이라는 거죠. 잘 보이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요, 근접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항상 우수한 전선과 화포를 이용해서 원거리 공격으로 전술을 추구해왔는데 근접전을 치러서 굉장히 힘들었던 전쟁이었어요. 노량해전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살펴봅시다. 1598년 11월 19일 이제 깜깜한 한밤중이었어요. 노량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람을 등지고 전선을 유지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단 한 척의 왜군의 전선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셨던 거죠. 일단 왜군은요, 노량 근처에서 조선 함대가 이제 기습을 해오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당연히 뭐 뇌물도 주고 했으니까 그냥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후에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삼면으로 포위해서 가가지고 화공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불화살, 신기전 등을 던져서 화공을 가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밤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야간이라서 전함식별이 어려워서 가까이 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원거리 전법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일본군이 기억나세요? 새끼분해선을 이용해서 이 근접전에 굉장히 잘하는 전법을 펼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유리했던 근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상촌집이라고 하는 책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상대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근접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군도 생각해보세요. 이때 못 뚫고 나가면 고향에 못 들어가고 조선의 바다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자사자 공격을 해온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쪽 수군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 조명연합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의 전함 한 200여 척이 소실되거나 파손이 되었고요. 100여 척이 조선 수군의 납포가 됩니다. 살아남은 일본군의 전함 몇 척이 노량 인근으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따라가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적의 유탄에 맞고 쓰러지시게 됩니다. 조선의 영웅, 조선을 멸망해서 구제했던 영웅이 향년 54세로 바다 위에서 잠드시게 된 거죠. 만 6년 7개월, 무려 7년에 걸친 전쟁도 끝나게 된 겁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탄환을 맞고서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단 말을 내지 말라. 라고 하신 거죠. 당시에 이순신 장군 옆에는 이순신 장군의 아들과 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티도 내지 못하고 그냥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을 받들어서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명나라 수군에 이 진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진린이라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이제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목숨을 살려줘서 이순신 장군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다가 이순신 장군이 죽은 거를 듣고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죠. 명나라 장수도 갑판에 마루 위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게 됐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쪽의 수군 명나라 군사들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알고 모두 일시에 통곡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영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위인이 나와는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영웅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썼던 난중일기를 보면요,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을 연달아 2번이나 쓸 정도로 항상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난중일기를 보면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불편하더니 점점 내가 통증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아파했다라는 부분도 보죠. 그래서 난중일기 내내 보면은 몸이 아프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피로에 막 체력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어. 이런 거 이순신 장군도 입에 달고 사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낮잠을 잤다.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새벽에 내가 아들 낳는 꿈을 꿨다. 아마도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를 얻을 조짐 같다라고 하는 뭐 부분도 나오고요. 또 이런 부분도 나와요.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꿈에서 머리를 풀고 소리내서 오는 꿈을 꿨어. 이건 아주 좋은 조짐인 것 같아. 이런 점을 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불안함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한 날에는 잠에도 잘 못 들고 악몽을 꾸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꿈을 해몽하면서 점을 치는 부분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들 앞에서는 의연하게 사기를 북돋으셨잖아요. 한 명이 지키면 1000명이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혼자 있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는 뱃머리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항상 고뇌하셨던 거예요. 제가 봤더니 난중일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웅크릴 축자였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일기에 웅크릴 축자를 쓰면서 불안과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영웅이 앞에서는 강해 보여도 이 안에서는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겪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적인 영웅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시련에 굴복하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가, 이걸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인생에도 우리 나라에도 여러분 무수한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웅크리고 있는가? 극복할 것인가?